자, 오늘도 어김없이 능률 사과 본문으로 돌아왔고요. 자, 능률 사과의 기본적인 문법 포인트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문법 포인트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문법은 바로 분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친구를 형용사로 사용을 할 때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불규칙의 PP 형태, 불규칙 마지막 형태를 말하죠. 요런 친구를 이야기를 하고 요 친구가 우리가 이제 VING는 기본적으로 이제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어떤 느낌의 형용사가 된다면 요 VED라고 하는 친구는 수동적이고 완료적인 느낌의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분사 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친구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시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제라는 건 동사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제를 따지지 않고요. 그 해석하는 상황의 같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주 동사의 혹은 주 동사의 어떤 시점이랑 같은 시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꾸미는 대상을, 얘가 형용사니까 얘가 꾸미는 대상을 이제 주어로 생각을 하고 꾸미는 대상을 주어로 생각을 하고 걔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한지의 형용사를 만들 때 쓰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냐 당하냐 라고 하는 거고요. Did you hear the news? 하고서 broadcasting과 broadcasted가 나옵니다. broadcasted last night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잘 보시면 어젯밤에 이 broadcast가 방송하다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뭐 과거라고 해서 과거 이렇게 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형용사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뉴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인데 얘가 지금 방송을 지가 스스로, 이 꾸미는 애가 스스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얘가 이미 되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당했는지를 판단을 했을 때 여기에 알맞는 말은 브로드캐스팅일까요? 브로드캐스티드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broadcasted last night.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가 현재형 동사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거형 동사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거 분사가 수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이 동사, 이 과거 분사로 사용하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는 거거든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로 사용을 하는 친구가 이제 나왔을 때 대부분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형용사로 쓸 때는 목적어가 없어요. 왜냐? 목적어가 꾸미는 대상이거든요. 뭐 원래 목적어였던 친구가 꾸미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수동태에서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eaten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eate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힘 당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I eat pizza라고 하면 피자의 입장에서는 pizza is eate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수동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여기 뒤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왜냐면 여기에 명사가 있게 되면 이 is eaten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명사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목적어로 생각을 해서 무엇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피자는 먹힌다. 무엇을? 피자는 무엇을 먹힌다? 이상하죠, 그죠? 예, 원래 이 목적어였던 친구가 주어로 나오면서 목적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얘를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물론 예외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목적어가 2개가 들어가는 친구들. 예를 들면 사형식 동사의 given 같은 친구들. 그죠? 그래서 the man given a present.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죠. 왜? given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2가지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라면 받은이니까 줌당한이니까 무엇을 줌당한인지를 나와야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형식 동사 중에 예를 들어 call 같은 친구는 누구를 무엇이라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보통 명사를 넣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the man called Billy,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남자가 빌리를 불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문장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the man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동사가 나왔죠. 그죠? 그럼 문장에 동사가 2개일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를 강제적으로 불렀다가 아니라 불림당하는 이라고 해주고, 이 빌리가 뭐라고 라는 보어로 쓰이는 게 된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분사형용사죠. 분사형용사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반대로 우리가 현재 분사로 어떤 친구를 꺼내게 된다면 이 친구는 우리가 능동적인 일반 동사의 쓰임과 똑같기 때문에 이 뒤에 필요한 목적어나 목적보어를 다 채워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판단할 때 브로드캐스트가 방송하다니까 무엇을 방송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Last night은 우리가 지난밤에라는 부사니까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여기다 쓸 수가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언어의 당연한 규칙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분사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요, 2번째는 without 가정법이에요. without 가정법.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은 우리가 뭐 하는 친구냐면, 우리가 이 without이라고 하는 친구를 without이 우리가 뭐뭐 없이 라는 뜻인데, 이 without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 부사 덩어리를 넣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주절에 would나 could와 같은 약간 가정적인 느낌이 나온다면, 요런 느낌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 without을 마치 우리가 if의 해석처럼 뭐뭐가 없이가 아니라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if처럼 해석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는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without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똑같지만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 without은 but for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but for. 이 but for이 하나의 전치사처럼 이렇게 without과 똑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if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주어 동사 덩어리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생겨요. 자, 보통 if에다가 be not for이라고 하는 친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주어 be not for를 집어넣는 건데, 이 be라고 하는 친구의 시제를 우리가 조심해 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주절에 동사가 would, could, 뭐 might 같은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과거 동사로 바꿔줍니다. If it were not for. 미안해요. 여기 주어도 넣어줘야 돼요. 주어는 항상 it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w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친구, w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친구가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have pp와 같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if를 만약에 써주겠는, without을 쓸 때는 전치사니까 뭐 동사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시제를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는 우리가 비동사를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had been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had been이라고 하는 친구를 부정을 할 때
여기다가 not을 붙여줘. had 뒤에다가. 그죠? 그래서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됩니다. had not been for. 그래서 우리가 would, could, might가 그냥 동사 원형이랑 나오면 요렇게. 그리고 would, could, might가 have, pp랑 같이 나오면 우리가 had not been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C이자 여기다 바로 밑에다 설명을 할 건데 이 친구가 우리가 if 덩어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도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if를 생략하고 우리가 동사를 앞으로 끌어냄으로써 근데 여전히 if의 느낌을 살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if절의 동사가 were일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거 동사는 안 돼요. 무조건 비동사 were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if를 생략한 채로 were it not for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were it not for.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if를 생략한 채로 if의 느낌을 내는 방법 두 번째, if절에 우리가 had pp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는 우리가 무조건 if를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if를 생략한 채로 저 had를 앞으로 꺼냅니다. 의문문처럼.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주어진 문장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요게 다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보통 주어질 거예요. Without his efforts, the project would have failed.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문장과 같은 느낌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이라고 고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without이라고 하는 친구를 if로 바꿀 때 내가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일단 어디서 한다? 얘를 보고 한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해석도. 왜냐면 없다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가 이제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을 거니까. 자, 그러면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But for his efforts, the project would have failed.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If it had not been for his efforts, 밑에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냐면 had it not been for his efforts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주어지고 그 다음 네 번째는 if it were not for his efforts 가 주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와 다른 친구가 뭐가 될까요? 주어진 문장과 다른 친구는 네, 4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도 없었다면 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without을 but for로 바꾸는 건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혹은 요런 식으로 나와야 없었다면이라는 과거적인 어떤 대한 느낌이 사니까 되는데 얘는 혼자 갑자기 wer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예전에 다른 어떤 학교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서 요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떠나봅시다. Build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A protector of our national heritage 하면서 우리의 국가 유산, national이 국가적인 이고 heritage가 우리가 유산이란 뜻이니까 우리의 국가 유산의 protector, 수호자, 보호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protector 할 때 끝에 이거 OR이에요. 해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윤주, a high school student. 윤주는 고등학교 학생인데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그래서 한국 예술 전시회에 갔대요. She wrote a report about her experience to share with her class. 자, 그녀가 썼대요. 한 리포트 보고서를 그녀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인데 뭐 하기 위해 썼냐면 그녀의 반과 나누기 위해서 썼다고 하네요. 투부정사 부사를 붙여줬네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다 뭐예요? 이 윤주가 쓴 보고서예요. 보고서 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글이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Last week, 지난주에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s selected from the Kansong Art Museum's collection. 자, 나는 방문했습니다. 한 전시회를. 근데 무엇의 전시회냐면 artwork랑 ancient items의 전시회예요. 그래서 예술작품과 고대 물품들, 아이템은 우리가 그냥 물건,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selecte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하, 이 items랑 artwork를 꾸며주는 친구구나. 그래서 선택된 이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목적어는 없어야 될 것이고 무엇을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from을 붙여줍니다. The 간송 아트 뮤지엄스 컬렉션이니까 간송 예술 박물관의 소장품으로부터 선택된, 그죠? 컬렉션으로부터, 모음으로부터 선택된 그런 이런 것들의 그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자, 그 exhibition은 included, 포함했어요. 정보를.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냐면 누구냐면 모았던 사람이네요. All of the artwork. 그 모든 예술 작품을 잘 보시면 artwork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세지 않고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면 artwork 뒤에 또 displayed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 절대 동사 아니에요. 왜? gathered라는 친구를 제가 동그라미 친 데는 이유가 있죠. 왜? 얘가 지금 후덩어리의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 displayed가 동사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artwork의 입장에서는 전시된이죠. 자, his name was 전형필.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은 전형필이었어요. But he's better known. 자, 그는 알려져 있는데 더 잘 알려져 있죠. 여기서 better이라고 하는 친구는 구세 비교급이 아니라 well이라고 하는 친구의 비교급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엇에 의해? 그의 펜네임에 의해서, 그의 필명에 의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간송입니다. 그죠? 자,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and liv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자, 그는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태어났고요. into a rich family. 아주 부유한 집안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into를 쓴 이유는 뭔가 그 안으로 좀 보내진 느낌이니까. 그죠? 그래서 1906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lived 살았어요. 자,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과거로 이어져 있습니다. through니까 통하여라는 뜻인데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입니다. occupation은 우리가 occupy라는 단어의 명사형이고 occupy는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점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점령, 근데 of Korea니까 한국 점령 이렇게 되겠죠. 일본의 한국 점령을 통하여서 살았습니다. 즉, 요 시기에 걸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at the age of 24, 24살의 나이에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 그래서 inherit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물려받다 라는 뜻이에요. 물려받다. 그래서 우리가 heritage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선 세대에서 물려받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herited a massive fortune이라고 했어요. fortune 우리가 재산이니까 massive는 거대한이니까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자, after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ing가 나오면서 분사구문이 나와요. 생각한 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 생각을 해보냐면 what he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의 국가를 위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 후에 he decided to use the money, 그는 그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한국의 문화적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protect가 나왔으면 항상 from이 같이 나오면서 누구로부터 보호하느냐? The Japanese. 그래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동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표시하지 않을게요. 자, this decis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his mentor, Oh Se-chang, who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had keen insight into Korean art. 자,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멘토에 의해서. 근데 그 멘토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오세창입니다. 그죠? 오세창 씨고요. 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세창 씨는 세상에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o를 우리가 굳이 바꿔주면 and he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and he. 굳이 접속사와 주어를 넣어준다면. 근데 그는 인디펜던스 액티비스트. 액티비스트는 우리가 활동가, 운동가라는 뜻이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동사가 하나가 후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and 하면서 had라는 동사가 하나 더 나오면서 그래서 그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keen insight. insight는 우리가 내면의 시야라는 뜻이어서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keen은 우리가 날카로운이라는 뜻이니까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어디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할 때 insight는 이렇게 into라는 전체를 같이 써요. 왜냐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안쪽을 깨뚫어 보는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into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예술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with O'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s. 자, O의 인도와 안내, 인도와 그리고 그 자신만의 다짐, conviction 과 함께 간송 devoted most of his fortune to acquiring old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자, 간송이 devoted 됐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갖다 바쳤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얘가 뒤에 반드시 어디에 갖다 바쳤다라고 할 때 to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갖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은 이 주다라는 뜻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to가 전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이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동사 원형을 붙여서 to 부정사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얘를 acquire라는 동사 원형으로 쓰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ng 이 친구가 이 to가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다라는 동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재산의 most, 대부분을 여기에 주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ing가 나와요. 자, 이런 동사를 제가 밑에다 몇 개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acquire 얻다니까 얻는 것에 쏟아 부었다, 갖다 바쳤다. 오래된 책들, 그 다음에 그림들,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들, 그죠? work를 이렇게 우리가 작품으로 셌어요. He considered these items the pride of the nation and believed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자, 그는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조를 조금 잘 봐야 돼요. considered라고 하는 친구 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이 아이템들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여겼냐면 the pride of the nation 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목적보어로 여겼다라고 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목적어를 목적보어로 여겼다. consider 오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품들을 국가의 자부심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and believed 하면서 동사가 하나 더 나오죠. 자, 그럼 believe 나왔으니까 대시 생략되면서 우리가 명사 덩어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사실을 믿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들이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items를 말하는 거고 그 아이템들이 represented 자, 대표한다고 즉 나타낸다고 그래서 represent는 우리가 나타내다 대표하다죠. 그래서 the national spirit 국가의 혼 국가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믿었다라고 한 거죠. 자, without his actions 그의 액션이 없었다면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자, 그것들이 would have been destroyed 되었을지도 모른다.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 가정법 나왔죠? 우리가 배웠던. 그 다음에 우리가 taken이 destroyed랑 똑같이 been 뒤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파괴되거나 빼앗겼거나 갈취당했거나 overseas는 부사예요. 해외로라는 부사입니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without을 우리가 but for로 바꿔도 되고 if it had not been for his actions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렇게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devote라고 하는 친구를요. 이 devote와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혹은 VING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 첫 번째 commit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commit A to B. A를 B에 갖다 바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dedicate라고 하는 친구, dedicated도 우리가 갖다 바치다예요.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이 이런 형태로 써준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투부정사로 착각하기 쉬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수능 어법에도 종종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수동태로 be committed to VING 혹은 명사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에 전념해 있다. commit가 전념하다, 마음을 다 쏟아붓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devote도 갖다 바치다, 헌신하다, dedicate도 갖다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어서 전부 다 약간 주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to가 그럼 저걸 누구에게 줬는데 혹은 어떤 행위에다 갖다 쏟아부었는데 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to가 전치사가 되면서 ing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친구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윤주가 이제 간송박물관에 갔고 이 간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 간송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왔죠. 별로 간략하진 않아요. 글귀지 보면, 그죠?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본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s soon as I walked in. 자, 내가 들어가자마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 could not help but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by 정선, a famous Korean artist, also known as 겸재.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사가 좀 신기한 애가 나오는데 could not help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but이 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동사예요, 사실 얘가. 그래서 이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could not help but.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could not help VING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could not help admiring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could not but help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어요.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시제에 따라서 우리가 cannot을 쓰기도 하고 could not을 쓰기도 하는, 이거는 우리가 could를 쓰느냐 can을 쓰느냐는 우리가 이제 시제 차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하면 할 수 없었다 아니면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dmire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이제 뭐 감탄하다 혹은 뭐 칭찬하다, 뭐 존경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이게 보통 무엇에 대해 감탄하다라고 목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잉크,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묵화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물과 잉크가 우리가 수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묵 그림들, 수묵화. 근데 누구에 의한 거냐면 정선에 의해 그려진. 자, 이 정선이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유명한 한국 예술가입니다. 근데 이 예술가가 어떤 예술가냐면 also known. 자, 이 친구도 우리가 얘가 알려져 있다는 거죠. 당연히 목적어는 없고요. as 겸재니까 겸재로 또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한국 예술가인 정선에 의해 그려진 페인팅을 보고 페인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se paintings were kept in an album called The 해약 전신첩. 자, 이러한 그림들은 were kept.
보관되어 있었다 라고 수동태가 나왔고요. 한 앨범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자, called, 여기도 우리가 또 분사형용사가 나오죠. 불리우는, 해악 전신첩이라 불리우는 앨범에 보관되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They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Mountain and its surrounding areas. 그래서 자, 그들은 depict한다. depict라고 하는 친구는 이 pict가 picture의 pict예요. 그래서 이게 depict가 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묘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describe라고 하는 단어랑 되게 비슷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유사어로 알아두시고, 자, 그것들은 묘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근데 누구의 풍경이냐면 금강산이요. 그리고 무엇의 풍경이냐면 그것의, 여기서 그것에는 금강산의 풍경, 금강산의 surrounding areas, 주변 지역을 말하죠. 주변 지역들. 그래서 surrounding areas, 이 지역들이 금강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니까 surrounding이라고 써줘야 돼요. surrounded라고 쓰면 안 되고, 알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The way 겸재 painted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makes them look very inviting. 자,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겸재가 그 산들과 강들과 계곡들을 칠한, 그린 방식이 makes, 만듭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지금 주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문제가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방식이 만듭니다. 그것들을 look, 보이게 만듭니다. 사역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very inviting, 매우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inviting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invite가 초대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오라고, 오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I was shocked,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그 튜어 가이드가 말했을 때, 근데 뭘 말했을 때?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자, 그 앨범이 거의 태워질 뻔했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대절의 단어인 동사인 burned가 수동태로 나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내용 파악 문제에서 그 앨범이 태워졌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almost가 붙었으니까 태워질 뻔했지만 살아남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그리고 여기 kind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불쏘시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쏘시개. 불쏘시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불 피울 때 나무에다가 바로 불을 피우면 잘 안 붙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불 잘 붙으라고 쓰는 걸 kind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 뒤적뒤적 거리는 것도 불쏘시개라고 하고요. 불쏘시개 맞나? 나 한글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fortunately, 다행히도 it was rescued, 그것은 구조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And later purchased by 간송, 그리고 후에 간송에 의해서 구매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was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rescued랑 같은 위치에 있는 과거 분사겠죠. 그래서 간송에 의해 구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turned to ashes made me feel very sad. 자, 여기서 우리가 주어가 know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로 나와요. 그래서 아는 것. 이게 분사구문인 줄 알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쉼표도 없고, 그 다음에 동사 made 앞에 지금 주어로 쓸만한 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만들었다. 또 사역동사가 나오네요. feel, 느끼도록 만들었대요. 매우 슬프게.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거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대절을 천천히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were nearly turned, 거의 변할 뻔했다는 게 to ashes, 재로, 재들로. 그죠? 그래서 turn A into B인데 turn A to B 해도 우리가 turn A to B 해도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수동태로 turn이 바꾸다 라는 뜻이라면 바꿔지다 이고, 그 다음에 to를 써서 무엇으로 바꿔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될 뻔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느끼도록 만들었다. 매우 슬프게 이렇게 있죠. I am thankful.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서 that이 나왔는데 이 that은 우리가 이 thankful이라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가 아니고요. thankful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I am happy that, I am sad that 하면 우리가 이래서 슬프다 이렇게 쓰는 그 that이고요. These paintings, 이러한 페인팅들이, 그림들이 are still around, 여전히 주변에 있다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so that이 나오죠. 그래서 so that은 우리가 그러므로 뭐뭐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사실 부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so that을 우리가 in order that이나 혹은 so as that 이라고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so that을 이렇게 붙였으면 투부정사 부사의 접속사 버전이라고 얘기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의, 그죠? 그래서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들이 can also appreciate them. 그러므로 미래 세대들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여전히 존재하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appreciate라는 단어는 뒤에 지금 예술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감상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문 두 번째는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해학 전신첩 속에 있었던 겸재의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겸재의 그림에 관한 내용이고, 이 겸재의 그림이 어떤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거사가 어떤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글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본문 3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문 3은 지금 보니까 본문 1이 어떤 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본문 3 다음 나오는 이야기도 뭐에 대한 이야기가 될까?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의 흐름이나 글을 쓰는 방식이 얘가 어떤 한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하면서 보면 글이 훨씬 쉬워져요. 자, the next item that impressed me was a gorgeous porcelain vase called the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자, 겁나게 뭔가 길쭉길쭉한데, 자, 어떤 아이템이냐면 나에게 감명을 주었던 아이템입니다. 이게 was a gorgeous라고 하면 아주 예쁜, 아주 환상적이고 멋진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porcelain vase가 뭐냐면 vase는 화분이고 porcelain은 우리가 청자예요. 청자. 그래서 청자 화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called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가 같이 붙어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너스가 제가 알기로는 매화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고, inlai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상감 기법이라고, 이제 그 안에 파여서 그림이 그려진 이런 친구고요. crane이 학이에요. 디자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옆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청자 삼간 운학문 매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이 매병의 매가 매화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프루너스고요. 그 다음에 상감이 인레이드고 운이 클라우드, 학이 크레인이죠, 그죠? 이 그대로 해석을 해놓은 건데 왜 그냥 한국말 좋은 거 있는데 그냥 쓰지 왜? 그죠?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집니다. It is a pleasant shade of green with a lovely pattern of clouds and cranes encircling the entire v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주 기분 좋은 초록색 색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shade가 우리가 그림자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색깔과 같이 나오는 색조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색이 초록색인데 약간 음영이나 이런 게 변하면서 변하는 거 우리가 shade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서 뒤에 with가 나오는데 이 with를 잘 보시면 구조 자체가 지금 이것이 이거된 채로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구름과 학의 패턴이 전체 꽃병을 둘러싸는 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circle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동사로 지금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다, encircle. 그래서 둘러싸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능동수동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패턴이 둘러싸여져 있는지 둘러싸고 있는지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사덕, with 분사구문이 나왔고요. The cranes seem to be alive and stretching their wings in search of freedom. 자, 그 크레인들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seem이라는 동사가 주어가 직접 나왔을 때는 반드시 투부정사랑 이어서 써줍니다. 그래서 그 학들은 to be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be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고요. 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and 뒤에 보면 stretch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가 비동사에 걸려있는 친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개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in search of freedom이니까 in search of는 무엇을 찾아서라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처럼 하나의, 그죠? 자, 자유의 탐색 속에서라는 뜻이니까 결국 자유를 찾아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in front of가 세 개 각각의 단어가 하나로 모여서 전치사로 쓰는 것처럼 이 in search of도 하나의 전치사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보통 이 주어를 it으로 놓고 it seems 한 다음에 it seems가 나오면 이제 가주어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안 되고 대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it seems that the cranes are aliv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까요? It seems that the cranes are alive. 뒤에는 다 그냥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seem이라는 친구가 이제 it이라는 걸 주어로 뒀을 때는 that 주어 동사를 써주면서 이 동사의 시제를 알맞게 바꿔주는 문제가 나와요. seem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간송 bought the vase from a Japanese art dealer in 1934. 딱 보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꽃병의 그 설명이었다면 여기부터는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간송이 그 화병을 샀어요. 한 일본 예술작품 딜러로부터 샀고 1935년에 샀어요. 그죠?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자, 돈을 가지고, 근데 어떤 돈이냐면 he spent on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spent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는 게 보이고 여기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pend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on 뒤에 대상에 쓰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것에 그가 쓴 돈을 가지고 간송은 could have bought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지는 못했고요. 그죠? 왜냐면 그 꽃병을 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송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진 않았지만 20 nice houses 20개의 멋진 집들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20채를 살 수 있던 돈으로 꽃병 하나 산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사실 이 with도 without처럼 without의 반대 느낌으로 이렇게 if처럼 쓴 거예요. 그가 거기에 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later 추후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offered double the price 간송 had paid for the vase. 자, 다른 일본 수집가가 제안했습니다. 2배를. 자, 2배는 2배인데 이 더블을 썼으면 뭐의 2배인지를 써주면 돼요. 이거 마치 수학기호처럼 2 곱하기 무엇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곱하기 기호 생략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거 생략하고 그냥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곱하기 the price. 가격. 그래서 2배의 가격을 double the pri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가격인데 2배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간송 had paid. 간송이 지불했었던
for the base. 잘 보시면 여기도 paid 뒤에 지금 무엇을이 없기 때문에 이 price가 이 뒤에 있었던 친구고 얘도 똑같이 which와 that이 생략되어 있는 친구예요.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had paid가 나온 이유는 이 Japanese collector가 offered 했던 이 동사 시점보다 간송이 그 화병에다가 돈을 지불했던 게 더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대과거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간송이 그 이전에 지불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had paid를 지금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배나 더 주겠다. 즉 집을 40채를 살 돈을 더 주겠다. 40채를 살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however, 그러나 간송 refused to part with it because he knew that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간송이 refuse 거절했습니다. 그럼 투부정사가 나올 거예요. to part with it. 자, part를 동사로 쓰면 무언가를 내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part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우리가 part with를 하나의 동사로 이제 그것과 따로 부분이 되는 것을 거절했으니까 그걸 내어주는 거, 그죠? 떨어지는 걸 거절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knew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알았냐면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그것이 가장 멋진 화병이라는 걸. magnificent는 우리가 그냥 멋진이라는 되게 좋은 친구예요. 그냥 좋은 형용사예요. 근데 of its kind니까 그것의 종류 중에서 그것의 어떤 그 화병 종류 중에서 비슷한 어떤 청자 화병 중에서 제일 멋진 화병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라고 했죠. Today, 오늘날 it is listed. 자, 그것은 등재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를 우리가 동사로 쓰면 목록에 기입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어가 그 화병이니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as가 나오면서 무엇으로서 등재가 되어 있냐면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자, 한국의 국보들 중에 하나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늘 나오는 사골 나오죠? one of 복수명사, 그죠? 그래서 나오고요. Seeing it in person was an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 자, 주어가 또 뭐가 나오냐면 seeing이라는 친구가 주어로 나와요. 자, 그것을 보는 것. 근데 in person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직접이란 뜻이죠. 그래서 직접이라고 하는 부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직접 그것을 보는 것은 was 였다. 뭐였다? an absolutely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이런 약간 강조 부사예요. 절대적으로 breathtaking. 자, breathtaking 뭐냐면 숨이 넘어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breathtake거든요. 그래서 숨을 넘어가게 하는 경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 막히는 거, 숨이 넘어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 청자 삼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모양이고, 그죠? 그래서 어떤 거고, 그리고 그거에 간송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즉 비하인드 스토리, 그죠? 그거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또 궁금하죠, 그죠? 자, 그럼 본문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본문사. Finally,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그죠? 예. 자, 마지막 아이템이 나옵니다. I saw the one item in the museum that I will never forget. 자, 나는 봤습니다. 바로 그 하나의 물품입니다. 우리가 one item 앞에다가 더까지 붙였다는 건 이 one이 아무거나 하나라는 어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단 하나의 약간 이런 느낌이죠. In the museum, 그 박물관에서.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I will never forget.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겠죠. 그래서 an original copy of the 훈민정음 해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의 원본 뭐 오리지널 카피니까 뭐 원복사본 뭐라고 해야 되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아마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라서 여기다 on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This ancient book was written in 1446 and it explains the ideas and principles behind the creation of Hangul,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래된 책, 이 고대의 책은 쓰여졌다. 1446년에 쓰여졌고, 자, 쉼표하고 end가 나왔으니까 아예 새로운 문장이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it explains, 그것은 설명한다. 잘 보시면 이게 쓰여졌다는 이건데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참이기 때문에 시제가 다르죠. 자, 그것이 뭘 설명하냐면 ideas, 아이디어들과 and principles, 원리들입니다. 생각들과 원리들이에요. 자, 근데 어떤 생각과 원리들이냐면 behind the creation of 한글, 한글의 창제 뒤에 있는, 그죠? 뒤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들과 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라고 하고 쉼표가 나왔죠. 얘는 뭐냐면 이 한글이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글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격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Writing System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기 체계니까 이 쓰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국 언어에서 문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문자 체계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반대로 하면 speaking syste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문자 체계, 근데 한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글의 창제 뒤에 있는 아이디어와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It was found in Andong in 1940. 자, 1940년에 안동에서 발견되었어요. 그죠? At that time, 그 당시에, however,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자, 한국은 여전히 어떤 상태였습니까? 점령된 상태였어요. 일본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tended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자, 일본 식민 정부가 이 콜로니얼이라고 하는 친구는 colonial이 우리가 이게 식민지의라는 형사예요. 식민지의.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원형이 colony이고요. 이게 우리가 식민지라는 명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둡시다. colonize. 이게 우리가 동사로 식민지화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까지 싸그리 다 알아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정부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국어는 그냥 명사를 형용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는 명사는 명사, 형용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식민지 정부가 intended, 의도했다. 그러면 intend가 나오면 항상 뭐 하려고의 투부정사가 같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get rid of, 없애려고 의도했었다. 그래서 get rid of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를 없애려고 의도를 했었다. Schools were forbidden to teach lessons in Korean and scholars who studied Korean were arrested. 자, 두 가지의 사실이 나옵니다. 학교들은요, were forbidden, 금지당했다. to teach lessons,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in Korean,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 forbidden이라는 친구가 원래가 어떻게 쓰냐면 forbid 라고 하는 얘가 진짜 동사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forbid A 하고서 원래는 이렇게 써요. forbid A from VING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써서 우리가 forbid A 투부정사에서 A가 투부정사 하는 걸 막다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쓴 거예요? 수동태로 지금 바꿔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금지한 게 아니라 금지되었어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뭐 하는 걸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치 보어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each lessons in Korean 하는 것을 금지당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scholars는 우리가 scholar가 이게 그 학자니까 학자들이, 근데 어떤 학자들이냐면 who studied Korean, 한국어를 연구했던 학자들이요, were arrested,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가 주어가 scholars가 복수기 때문에 was인지 were인지를 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 arrest의 형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죠. 학자들이 체포를 한 건지 당한 건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훈민정음 해례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본문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본문을 여러 개를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발견되었고 그 당시 시대상은 어땠는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고 어디서 발견됐고 그 당시에 발견됐을 때 시대상은 어땠는가를 얘기해주고 본문 5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From the moment he heard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had been discovered. 자, 그 순간부터, 근데 어떤 순간이냐면 he heard, 그가 들었던 순간이에요.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had been discovered.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moment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요 사이에 지금 생략된 게 뭐냐면 when이라는 관계 부사예요. 순간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가 들었던 순간인 거죠. 그리고 뭘 들었냐면 훈민정음 해례가 had been discovered, 발견되었다. 자, 얘도 잘 보시면 요 과거 완료가 쓰이면 항상 전부 다 뭔가 얘보다 나중에 일어난 과거 동사가 항상 이게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heard라고 하는 행동보다 이전 시점에 발견되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얘도 대과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부터 간송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간송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stop 뒤에 ing 넣어주시고요. He knew, 그는 알았다.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s. 그래서 그가 뭘 알았냐면 그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그죠? 그것을 at all costs. 자, 이 표현만 알고 하시면 돼요. at all cost.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cost가 비용, 대가라는 뜻이니까 모든 비용, 대가에서 라는 뜻이니까 어떤 대가가 책정이 되든지 그 수준에서도 무조건 보호를 해야 한다 라는 뜻이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라는 이런 되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긴 하지만 영어로는 굉장히 간단한 부사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After years of waiting. 자, years가 지금 숫자 없이 복수가 나왔다는 건 수년이라는 뜻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수년의 기다림 후에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자, 그는 마침내 할 수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었냐면 obtain,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책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obtain이 우리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the owner was asking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자, 그가 그것을 우리가 구매했는데 우리가 어떤 가격에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at이라고 하는 친구, 아까 앞에서도 바뀌었지만 어떤 수준에서라고 할 때 항상 at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가격인데 그 가격을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10 times라고 하는 게 10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10번이라고 하는 건 곱하기 10이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가격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인데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the owner was asking. 그 소유자가 그러니까 부탁하고 있던, 이제 물어보고 있던, 요 정도 해주세요라고 ask하고 있던 그 가격의 10 times만큼에서 그것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purchased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갑자기 얘를 하는 이유는 and 뒤에 hid라는 동사가 이 purchased랑 똑같이 있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것을 그의 집 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잘 보시면 Japanese라는 형용사 앞에 계속 덜을 붙여서 일본인들 혹은 일본 무리들이라고 나왔고, 잘 보시면 이 Japanese라고 하는 친구를 복수로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사가 지금 월이 되어 있죠.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또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efeated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이어져 있어요. defeat가 우리가 패배시키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마침내 패배당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돼요. 수일치는 여기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defeated와 함께해서 수동태로 보고. 그래서 he was abl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Korea. 그는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with 누구와 공유를 하냐면 the rest of Korea, 한국의 나머지와. the rest가 우리가 나머지란 뜻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나머지라는 건 결국 다른 한국 사람들과 혹은 나머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 guide said. 자, 갑자기 가이드의 얘기가 나오면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자, 박물관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Without it, 그것 없이는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Hangul would have been lost to history. 자, 여기서도 without 가정법이 나오네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but for it 혹은 if it had not been for it.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에 지금 동사가 would have been lost라고 would have pp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lose가 잃어버리다, 상실하다라는 뜻이니까 origins, 기원과 fundamentals는 이제 아까서 얘기했던 principle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원리. 아주 근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fundamenta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형용사인데 명사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원과 근본들 혹은 뭐 원리들, 한글의 어떤 창제의 근간 원리들이 would have been lost, 상실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실되진 않았고요. 그죠? 자, 근데 어디로? to history, 역사 속으로. 그죠?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So, it has since been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and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has가 나오면서 been designated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designate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은 여기서 우리가 D만 떼주시면 돼요. 그래서 designate 라는 뜻이고 이게 지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게 훈민정음 해례본이 해례일 텐데 얘가 지정을 하진 않았겠고 지정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since가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 이후로 쭉 이런 뜻으로. since가 접속사로 쓰이지 않고 부사로 쓰이면 그냥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은 그 이후로 쭉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정되었고 지금도 지정된 상태이다 라고 하는 완료나 결과의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로 한국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and 다음에 included가 나왔죠? 이 친구가 누구와 지금 같이 있는 친구일까요? 1번 has, 2번 been, 3번 designated. 네, 맞습니다. 이 친구와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예요. 요거가 지금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반쪽짜리 알약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포함되었고 지금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써있고요. 어디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egister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등록이란 뜻이에요. 원래 등록하다. 아시겠죠? 자, looking at the ancient book. 자, 여기서는 looking이 주어인 줄 알았는데 I라는 주어가 뻐젓이 나오고 쉼표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분사구문이네요. 내가 쳐다보면서겠죠. 그죠? 그 고서를, 그 오래된 책을 쳐다보면서 I could feel,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송의 강한 commitment. 자, 아까 얘기했던 commit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 전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신, 전념. 마음을 쏟아부은. 자, 이 친구가 명사로 쓰여도 얘가 to가 전치사가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념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쏟아부음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마음을 쏟아부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간송의 강한 헌신, 전념입니다. 어디에 대한?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강한 의지라고 나와 있네요.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념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쓰는 것 같아요. 전념. 그래서 마음을 다 쏟아줬으니까 뭐 의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친구까지 우리가 설명을 받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감회를 얘기해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필의 가장 전형적인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자신의 감정을 이제 서술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surrounded by Korean art,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간송.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서 있으면서. 근데 어디에 서 있냐면요. 전시홀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그리고 잘 보시면 surrounded가 나옵니다. 자, 왜? 내가 둘러싼 게 아니라 둘러싸인 채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누가 주어다? I가 주어다. 그래서 내가 서 있고 내가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By Korean art. 그래서 한국 예술에 의해 쌓여서 I could not stop. 멈출 수 없었습니다.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간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He was an amazing person.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He did not collect art for his personal enjoyment. 자, 그는 모으지 않았습니다. 예술을.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즐김을 위해서. He did it.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did it이라고 하는 친구는 collect art라고 하는 친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collected ar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것을 왜 했냐?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근데 언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harsh는 우리가 가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혹한 일본의 식민지 시대 동안 이렇게 됐죠. 우리가 시대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어떤 시간 단위, 단위가 아니라 어떤 한 덩어리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걸 우리가 for이 아니라 during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그것의 독립을 되찾은 후에, 다시 얻은 후에, he stopped collecting art. 그는 예술 작품을 모으는 것을 멈췄습니다. As he knew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자, as는 여기서 since 혹은 because의 뜻으로 쓰였네요. 왜냐하면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 알았냐면 it would safely remain. 그것이 안전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In Korea,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it이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art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would라고 하는 친구는 가정법의 would가 아니고요. 과거 상황에서의 미래를 뜻해요. 과거 상황에서의 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will의 과거 형태로 쓴 거죠. 그것이 한국에 안전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자, 우리 국가의 가장 최악의 시대 동안 a single man, 단 한 명의 사람이 was able to defend,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Korea's national spirit, 한국의 국가적 혼과 and pride, 자부심을. 정신, 한국의 국가 정신, 이렇게 되고요. 자, thanks to him, 그 덕분에, 전치사가 나왔죠.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experience를 우리가 동사로 썼네요. 이렇게. 자, 필수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한국의 문화를. 오늘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밑에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굳이 하고 싶은 말 더 있었나 봐. 자기 이야기 끝나고. 그래서 자기 소감을 얘기해주고 그것 덕분에, 간송 덕분에 어떤 일이 가능했었는지를 자기가 이제 서술해준 다음에 자, 밑에 짜투리로 남아있는 거. 자, founded in 1938. 자, 보시면 founded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창립된 상태죠. 자, 이 founded가 나온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가 간송 아트 뮤지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1938년에 뭐 설립된 채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설립된이라는 형용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설립된 간송 미술관은 미술관은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한국의 첫 번째 사립 미술관이었다. 개인 미술관이었다. 그죠? 개인 박물관이었다. 미안해요. When 간송 built it, 간송이 그것을 지었을 때 he named it 보화각. 자, name들을 우리가 능동으로 썼네요. 그것을 보화각이라 이름 지었다.
자, he used the building as a place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자,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 빌딩을 무엇으로서? 한 장소로서. 근데 뭐 하기 위한 장소냐면 to store 하기 위한 장소로서. 그래서 이게 지금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장소인데 저장하기 위한 장소죠. 근데 무엇을?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그 모든 중요한 문화적인 물건들을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형용사가 하나 더 나와요. 일단 투부정사 형용사가 여기까지인데 items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여기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하나가 나오네요. 그래서 he had collected. 그가 모아왔었던.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 과거 완료의 계속용법이네요. 그래서 collected 뒤에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cultural items가 들어갈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over the years라고 하는 거는 over가 우리가 시간의 어떤 길이와 나오면 그런 시간의 길이에 걸쳐서라는 뜻이니까 그러한 어떤 그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수년들에 걸쳐서 여기서 the years라고 하는 거는 간송이 그렇게 노력했던 뭐 일제강점기 했던 그 모든 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해들에 걸쳐서 모았던. 간송 died in 1962. 자, 간송은 1962년에 돌아가셨고요. And 보화각 was renamed. 자, 보화각은 다시 이름이 붙여졌다. 근데 이 named라고 하는 친구가 어쨌든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면 목적 보어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간송 아트 뮤지엄이라고 다시 이름 붙여졌다. In 1966에. It now holds about 5,000 items. 자, 그것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대략 5,000개의 물품들을. 여기서 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has.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홀드가 가지고 있는 손에 꼭 쥐는 느낌을 have의 느낌으로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개, 대략 5,000개 정도의 물품들을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including이라는 어떤 분사전치사를 꺼내주면서 12 Korean National Treasures. 그래서 12개의 한국 국보들을 포함하여서 5,000개 정도 되는 대략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송이 마지막은 약간 추가 정보, 약간 이제 덧붙임처럼 이 간송이 세운 뮤지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그래서 간송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 이름이 보화각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간송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1966년 이제 돌아가신 4년 후에 이제 간송 아트 뮤지엄이라고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끝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서 크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뭐 윤주라는 애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 자기가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이 간송 박물관이었고, 이 간송 아니다. 간송 박물관에 간 게 아니고 미안해요. 간송 박물관에서 이제 그 물품들을 좀 골라진 물품들, 선택된 물품들을 보여주는 전시회에 갔고, 간송 박물관이 아니라, 그죠? 이거 큰일 나겠다, 그지? 갔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간송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간송을 설명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간송이 누구고, 간송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해주면서, 이 간송이 모아놓은 아이템들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도입부죠. 파트 1은 항상 도입이죠. 자, 도입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본문, 바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디 1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해학전신첩에 있던 겸재라는 우리, 혹은 정선이라고 하는 우리 화가에 그려진 이제 수묵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수묵화가 어떻고, 항상 먼저 모양이나 어떤 느낌을 설명해주고, 이게 뭔지, 그 다음에, 그 간송이 이걸 구해내기 위해 어떤 커미트먼트를 했는가를 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도 본문 세 번째이자 바디로 따지면 두 번째 바디, 그죠? 그래서는 우리가 이제 청자 상감 운학 문매병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여주면서 얘는 또 모습이 어떻고, 그죠? 여기까지가 모습이 어떻고, 그리고 간송이 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커미트먼트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보여주고, 마지막은 훈민정음 해례. 이 친구는 너무나 귀중한 친구, 가장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심지어 본문 2개를 썼지만 이 2가지가 결국 그냥 똑같은 바디예요. 바디 3. 그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디서 발견됐고 그 당시 시대상은 어땠는지까지를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따로 나온 이유가, 이게 아마 간송이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예 그냥 따로 이렇게 문단을 구분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하기 위한 간송의 노력이 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곁들여준 게 이게 이제 국보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살짝 해주면서 끝나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감회, 이제 끝나고 나서의 감회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 정보로 간송 아트 뮤지엄의 역사, 얘가 어떻게 됐고,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변천사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간송 그 박물관에 대한 약간 추가 정보, 그죠? 요 짜잘짜잘한 정보를 주면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글이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은 without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분사형용사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꾸미는 대상이 하고 있는지 당하는지 그것만 판단해서 쏙쏙쏙 넣어주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할 게 무엇이다? 뒤에 목적어 혹시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파악해 주신다면 아마 문법 문제나 내용을 파악하면서 해석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